밤 11시 며느리 수연은 시어머니 영애의 임종이 가까워진 호스피스 병실에 있었다. 수척해진 영애는 침대 매트리스 아래를 힘겹게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수연은 매트리스 밑에서 작게 접힌 낡은 쪽지 한 장을 발견하여 꺼냈다. 쪽지에는 서울시 관악구 남부로 123-5 302호라는 주소가 명시되어 있었다. 그 아래에는 절대 시아버지께 말씀 마라. 시아버지는 영애의 임종에 깊이 슬퍼하며 고개를 숙이고 오열하고 있었다. 수연은 시어머니의 마지막 당부를 지키기 위해 쪽지를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다. 영애는 수연에게 눈으로 간절히 부탁한 직후 숨을 거두었다. 수연은 시어머니의 비밀스러운 명령에 혼란을 느끼며 침묵을 지켰다. 3일장이 끝나자 수연은 쪽지의 존재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다. 시아버지는 영애의 유품을 정리하며 깊은 상실감과 슬픔을 표현했다. 수연은 쪽지의 내용을 남편이나 시아버지에게 말할 경우 발생할 파장을 염려했다. 쪽지의 주소는 시댁 근처가 아닌 낯선 지역의 오래된 구도심이었다. 수연은 시어머니의 임종 직전 행동에 의문이 증폭되어 결국 홀로 그곳을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날 오후 수연은 시아버지 몰래 가족에게는 시장에 간다고 둘러대고 집을 나섰다. 그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쪽지에 적힌 관악구의 주소로 이동했다. 이동하는 내내 수연은 비밀이 탄로날까봐 주변을 계속해서 살폈다. 수연은 시어머니가 왜 낯선 곳에 자신을 혼자 보내려 했는지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없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마지막 뜻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이끌려 주소지로 향했다. 수연이 도착한 곳은 외지고 낡은 건물이 많은 오래된 아파트 단지였다. 건물 입구는 허름했고 복도에는 희미한 형광등 불빛만 새어나오고 있었다. 수연은 쪽지 속 주소인 302호를 찾아 복도를 걸어 올라갔다. 그녀는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른 뒤 초인종을 눌렀다. 곧 문이 열리고 70대 초반의 낯선 노파가 문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노파는 수연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영애의 며느리임을 짐작한 듯 행동했다. 노파는 수연에게 이제야 오셨군요라며 그녀를 집 안으로 안내했다. 수연은 낯선 노파가 시어머니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놀랐다. 노파는 거실 선반 밑에서 작은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꺼냈다. 노파는 수연에게 영애 씨가 부탁했습니다. 오직 며느님께만 전해달라고요라고 말했다. 수연은 통장과 편지를 품에 안고 이 상황이 너무나 무겁고 혼란스러워 밖으로 나왔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저축 통장 한 권과 손글씨로 가득한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다. 수연은 통장을 확인했고 그 안에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금액이 찍혀 있었다. 통장의 명의는 영애가 아닌 가명으로 되어 있어 출처가 불분명했다. 수연은 이 돈의 존재와 시어머니가 이웃에게 맡겨둔 행위 자체가 이해되지 않았다. 노파는 영애 씨는 이 돈에 대해 절대 묻지 말고 출처를 밝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노파는 수연에게 시어머니의 부탁을 따를 것을 당부한 뒤 조용히 문을 닫았다. 수연은 통장과 편지를 품에 안고 302호 집을 나와 계단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돈의 목적과 시아버지를 속여야 하는 이유에 대한 답을 편지에서 찾기로 했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통장과 함께 들어있던 시어머니의 편지를 펼쳤다. 편지의 서두는 수연을 향한 시어머니 영애의 깊은 애정과 고마움으로 시작되었다. 영애는 이 돈이 시아버지 몰래 모은 비상금임을 수연에게 솔직히 밝혔다. 편지에는 시아버지의 과거 사업 실패와 관련된 내용이 자세히 언급되었다. 시아버지는 실패 후 자존심이 심하게 상해 그 사실을 평생의 짐으로 안고 살았다는 것이다. 영애는 시아버지가 돈 문제로 남은 여생을 괴로워할까봐 염려하여 이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녀는 시아버지가 모르게 식당 설거지와 빌딩 청소 등 고된 일을 해왔다고 고백했다. 이 낡은 아파트 근처는 영애가 일하던 장소였고 노파는 그녀의 동료였다. 영애는 시아버지가 이 돈의 출처를 알게 되면 자신이 남긴 짐으로 여길까봐 두려워했다. 따라서 영애는 수연에게 이 돈을 익명의 보험금처럼 처리해달라고 간청했다. 편지는 수연아, 이 비밀을 아버님께 숨겨주렴. 너에게만 맡긴 마지막 당부다로 끝을 맺었다.
수연은 편지를 다 읽고 시어머니의 숭고한 희생과 깊은 사랑의 무게를 깨달았다. 시어머니가 고된 노동으로 이 돈을 모았다는 사실에 수연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쪽지의 명령과 편지의 내용이 모두 시아버지를 위한 것임을 확인했다. 수연은 시어머니의 유언을 충실히 이행하기로 결심하고 편지를 접었다. 이 돈은 단순한 재산이 아닌 시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의 증표가 되었다. 수연은 시어머니의 뜻을 따르기 위해 통장과 편지를 단단히 감추고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시아버지에게 어떻게 이 돈을 전달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출처를 감추고 시아버지가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수연은 며느리로서 시어머니가 남긴 비밀을 영원히 수호할 책임감을 느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 시아버지를 만날 상황에 대비하여 감정을 정리했다. 그날 저녁 수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시아버지 옆으로 다가갔다. 시아버지는 아직도 영애의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 수연은 잠시 망설인 뒤 숨겨온 저축 통장을 시아버지에게 내밀었다. 아버님, 어머니가 생전에 아버님 몰래 작은 보험에 가입해 두셨대요. 수연이 말했다. 시아버지는 놀라며 통장을 받아들었고 통장의 금액을 확인했다. 시아버지는 나 몰래 이런 걸 준비했을 줄이야라며 놀라움과 감동을 동시에 표현했다. 수연은 어머니가 아버님 노년을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남겨두신 거래요라고 거짓말했다. 시아버지는 영애가 생전에 자신을 위해 베푼 마지막 배려라고 진심으로 믿었다. 그는 영애의 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수연 앞에서 눈물을 닦았다. 수연은 시아버지가 평안해하는 모습을 보며 시어머니의 뜻이 실현되었음을 확인했다. 시아버지는 수연에게 보험 관련 서류는 없었는지 물어보았다. 수연은 어머니가 워낙 조용히 가입하셔서 서류는 찾을 수 없었어요 라고 대답했다. 시아버지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영애가 남긴 유산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했다. 이로써 시어머니의 고된 노동으로 모은 돈은 공식적으로 익명의 보험금이 되었다. 수연은 시어머니의 쪽지와 편지를 안전한 곳에 단독으로 보관했다. 그녀는 시아버지의 남은 여생 동안 이 비밀이 영원히 지켜지도록 다짐했다. 수연은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신뢰와 사명을 맡겼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이 사건 이후 수연은 시아버지를 향한 보살핌에 더욱 정성을 쏟기 시작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숭고한 사랑의 무게를 상속받은 기분이었다. 시댁에는 영애가 남긴 보험금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잔잔하게 퍼졌다. 2년의 시간이 흘렀고 시아버지는 영애가 남긴 돈 덕분에 안정적인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시아버지는 남은 돈으로 작은 취미 생활을 시작하는 등 활력을 되찾았다. 그는 종종 손주들에게 너희 할머니는 참 지혜로운 분이셨단다라고 말했다. 수연은 시아버지의 평온한 모습을 보며 시어머니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인했다. 시아버지는 영애의 마지막 배려를 잊지 않고 자주 고마움을 표현했다. 수연은 시어머니가 남긴 쪽지와 편지를 여전히 지갑 깊숙한 곳에 보관했다. 그것들은 이제 비밀의 증거가 아닌 시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유품이었다. 남편은 어머니의 숨겨진 보험금에 대해 놀랐지만 크게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수연은 이 가족 비밀의 수호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희생을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수연은 마당에서 평화로운 시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봤다. 시아버지는 웃으며 손주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수연은 문득 지갑 속 낡은 쪽지를 다시 한번 꺼내보았다. 쪽지에 절대 시아버지께 말씀 말하는 문구는 이제 사랑의 경고로 읽혔다. 수연은 쪽지를 태우지 않고 영원히 보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것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만 남긴 가장 값진 유산이었다. 시어머니가 남긴 돈은 물질적인 안정을, 쪽지는 정신적인 교훈을 제공했다. 수연은 시어머니의 사랑이 자신의 가정을 굳건하게 지탱하고 있음을 느꼈다. 이 비밀은 며느리와 시아버지 사이의 끈을 보이지 않게 단단히 묶어주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쪽지는 이 가정에 영원히 지속될 사랑과 헌신의 서약으로 남았다.